무럭무럭 자라나던 덕혜옹주가 8살이 되던 1919년 조선을 떠들썩하게 한 엄청난 소식이 들려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919년 19년이요? 네. 3.1운동. 3.1운동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큰일도 있었죠.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그런데요. 더욱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죽음에 대한 해괴한 소문이 덕혜옹주의 귀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그 독살? 맞습니다. 아버지 고종이 일제의에 독살을 당한 게 아니냐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자, 대체 왜 이런 소문이 났던 것일까요? 당시는요, 파리에서 평화회의가 열리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고종이 조선의 독립을 호소하는 밀사를 파견하러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일제에게 들키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의 눈엣가시였던 거네요. 그렇죠. 여기에 분노한 일제가 고종을 무참히 독살시켰다는 소문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문 사실일까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덕혜옹주의 어머니 양귀인은요, 고종이 일제에 의해 독살당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일제는요, 고종의 사망 원인을 뇌일혈 혹은 심장마비라고 공표하고요, 고종의 죽음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누구보다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덕혜옹주 눈에는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불안. 이렇게 일찍 눈을 감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지켜줘야 되는데. 네. 왜 그러세요? 아빠 마마 일어나세요. 아빠. 한 나라의 왕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아버지를 잃은 가엾은 8살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겁니다. 8살. 그로부터 1년이 흐르고요. 9살이 된 덕혜옹주의 소식이 신문에 실리는, 연일 실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어떤 내용의 내용들이 신문에 실렸을까요? 보시죠.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복령당 아기씨, 아침 저녁에 2~3명의 하구와 함께 공부에 마음을 붙이사 부왕의 그리운 정을 위로. 덕혜옹주가 공부에 전념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공부만 해도 진짜 신문에 나오구나. 당시 학교에서의 모습이 또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여요, 딱 보여요. 딱 보여요? 네, 어디요? 딱 중앙에. 아! 야, 그리고 덕혜옹주 잘 보이게 하려고 앞에 친구 또 치웠네, 막 다른 데로. 잘 보이게, 야, 너 잠깐 나와 있어. 맞네. 그리고 바로 앞에 그러네. 친구는 고개를 또 안 들고 있고. 아, 그러네. 가리면 안 되니까. 아, 그러네요. 예, 기모노를 그러네요. 입고 있는 건가요? 기모노라고? 맞습니다. 아버지 고종이 죽은 지 1년 뒤 일제는요, 덕혜옹주를 경성에 있는 흰호대 소학교에 입학시키거든요.
히노데 소학교는요, 일본이 조선에 설치한 유일한 공립 소학교였습니다. 대한제국 황실이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덕혜옹주를 일본인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일제가 덕혜옹주를 바로 히노데 소학교에 입학시켰던 겁니다. 덕혜옹주는요, 일본어, 일본 역사, 일본 문학, 일본식 예절 등 어쩔 수 없이 일본 중심의 과목을 배워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학교 생활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던 덕혜옹주. 자, 그런데 이후에도요, 덕혜옹주의 소식이 연달아 신문에 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3.1운동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은 것에 대한 서름, 또 한편으로는 이 잃은 나라를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의지, 한편으로는 황제에 대한 그리움, 이런 감정들이 막 부글부글 끌어올라서 덕혜옹주한테 다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일종의 아이콘이라든가 마스코트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독립운동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하는 이 덕혜옹주가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되니까 일제로서는 이 덕혜옹주가 눈에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덕혜옹주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잖아요. 이게 싫은 거예요. 자, 이렇게 호시탐탐 트집을 잡으려는 일제의 눈초리를 견디면서요, 덕혜옹주는 묵묵히 학교 생활을 이어가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1925년 덕혜옹주가 14살이 되던 해, 덕혜옹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진은요, 덕혜옹주가 경성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떠나는 건가요? 이 사진은요, 네, 맞습니다. 덕혜옹주 일본 유학. 일제가 덕혜옹주를 일본에 유학시키기로 결정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일본이죠? 이대로 뒀다간 이거 덕혜옹주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야? 왜 혹시 뭐 독립운동 불씨되는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이 앞섰기 때문에 아예 덕혜옹주를 사람들 앞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영친왕에 이어 덕혜옹주까지 일제의 계략으로 인해 이들이 혈혈단신으로 모국을 떠나 적국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었죠. 자, 결국 덕혜옹주는요, 경성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간 뒤 배를 타고 도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때 덕혜옹주를 위해 도쿄역으로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덕혜옹주의 둘째 오빠 영친왕이었습니다. 아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 아니에요? 에이, 이제 너무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서로에게. 아 진짜.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서로에게 정말 찬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옆엔 영친왕의 아내 마사코도 함께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사코라는 이름은 좀 낯설고요. 이방자 여사, 이방자. 이방자로 더 많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렇게 덕혜옹주는요, 오빠 영친왕의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덕혜옹주는 도쿄 여자학습원으로 편입하게 되죠.
덕혜옹주가 다니는 이 도쿄 여자 학습원은요, 일본의 황족과 귀족 등 고급 자제가 다니는 상급 학교였습니다. 자, 그런데 덕혜옹주가 다니는 학교에서 어딘가 모르게 이 덕혜옹주가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같은 반 학우였던 소마 유키카의 그 회고록에 따르면요, 덕혜옹주에게 무슨 말을 걸어도 별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운동장으로 나가 놀이 같이 하자라고 해도 여전히 교실에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덕혜옹주는 마음에 묵직한 자물쇠를 걸어 잠근 채 조용해집니다. 일본인으로서 이 프라이드가 높은 학생들 사이에 덕혜옹주를 던져놓으니까 더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아우. 게다가요, 이 조용한 덕혜옹주에게 일본 학생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항상 어떤 물건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덕혜옹주가 보온병에 물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왜냐, 덕혜옹주에게는요, 깊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독... 독살. 그렇죠, 맞습니다. 이 보온병을 늘 지니고 다니세요. 적국의 땅에서는 물 한 잔도 함부로 드시면 아니 됩니다. 아버님께서 어찌 돌아가셨는지를 가슴에 새기소서. 네 어머니. 사실 아버지 고종도 살아생전 이 독살의 위험 때문에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상자에 가져온 음식만 먹었습니다. 이거를 옆에서 지켜본 어머니 양귀인이 혹시나 자신의 딸 덕혜옹주도 독살당할까 봐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덕혜옹주는 눈도 귀도 그리고 마음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유치원 때 그렇게 뛰어놀기 좋아하고 활발했던 아이가 이제 입을 굳게 다물고 더 이상 웃지 않게 된 거죠. 자, 이런 덕혜옹주에게 희망이란 게 있었을까요? 이 모든 암담한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건 오직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4년 뒤인 1929년 덕혜옹주가 갑자기 조선으로 귀국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경성역에 막 도착한 덕혜옹주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있어요. 와. 자, 귀국 모습 확인해 보시죠. 어? 검은색 양장으로 온몸을 휘감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덕혜옹주 애통, 한 분의 어머니마저 돌아가셨다. 바로 덕혜옹주의 어머니 양귀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어머니 빈소에 정신없이 도착한 덕혜옹주, 세상이 무너진 듯 통곡합니다. 무엇보다 어머니 임종도 못 지킨 게 커다란 한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덕혜옹주의 가슴은 천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덕혜옹주가 오열할 수밖에 없는 더욱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에서 일제가요, 덕혜옹주에게 무언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일제가 덕혜옹주에게 상복을 입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당연한 걸 이건 왜- 충격적인 일이죠. 왜 그래요? 왜 이유가 있나요? 그때 일본은 조선 왕공족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규범을 강요를 했는데요. 그 중에는 이런 조항도 있었습니다.
왕공족 사람들의 친척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이 왕족이나 귀족이 아니면은 왕공족 사람들은 상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 덕혜옹주의 어머님 그 양귀인이 그 소주방 나인 출신이어서 신분이 미천했지 않습니까? 신분 낮은 사람을 위해서 상복을 입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뜻이었던 거죠. 어머니를 잃었을 당시 덕혜옹주의 나이는요 겨우 18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세상이 떡하니 홀로 남겨지게 된 겁니다. 아. 어머니의 장례식을 모두 치른 후 덕혜옹주는 어머니 묘소에 들러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서둘러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이고. 일본으로 귀국한 후 덕혜옹주는 슬픔을 머금은 채 다시 학교로 가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직후 또다시 시작된 외롭고 낯선 타국 생활. 덕혜옹주는 여전히 일본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요. 누구와도 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온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건 물론이고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식사를 거부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와. 그러던 어느 날 밤 소스라치게 놀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요? 바로 한밤중에 잠들었던 덕혜옹주가 실종이 된 겁니다. 실종이요? 네, 사라진 거예요? 왜? 덕혜옹주가 사라지자 깜짝 놀란 영친왕 부부. 덕혜옹주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가출 같은 느낌인가? 아 그냥 조선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막 한 거 아닐까요? 네. 아닙니다. 자, 기록이 있습니다. 예원 씨가 한번 그 기록 읽어주시죠. 몽유병자처럼 한밤중에 나가 정원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아유. 아, 소름 돋는다. 덕혜옹주는 정신이 없는 상태로 멍하니 오밤중에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몽유병 같은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덕혜옹주는요. 사람을 눈앞에 두고도 멍하니 있기만 합니다. 영춘왕의 부인 이방자가 옹주, 옹주 하고 아무리 말을 걸어도 반응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덕혜옹주의 상태가 심상치 않자 영춘왕 부부는 황급히 의사를 불러 옹주를 진찰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덕혜옹주는 의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영춘왕 부부는 참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조발성 치매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덕혜옹주가 조발성 치매라는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조발성 치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기억이나 인지 능력을 잃으시는 치매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요즘은 흔히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젊은 나이에 병이 생겨서 치매랑 똑같은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옛날에는 이거를 조발성 치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이 병에 걸리면요. 피해망상, 환청, 환상 등의 괴로운 증상을 겪게 됩니다. 덕혜옹주가 조현병을 진단받았을 때 나이는 겨우 19살. 어머니 양귀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아.